안녕하세요.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2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. 2월 14일, 2월 14일이면 발렌타인데이. 예, 맞습니다. 그죠? 네. 근데 이 발렌타인데이면서 또 최근에 이제 문자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보내주신 문자 보면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날이 또 2월 14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우리 채슬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네, 이 CPI 발표를 가지고 또 시장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2월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발표를 앞두고 미리 시장이 올랐네요. 일단 주요 지수 모두 1% 넘게 상승했습니다. 다우가 1.1%, S&P 500이 1.14%, 나스닥이 1.48%, 러셀 2000도 1.16%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.53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유럽 시장도 대체로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또 어제 섹터별로 보시면 11개의 업종 중에 10개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IT와 자유소비재, 금융,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들이 어제 1%를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고 금융이나 산업재, 부동산, 소재, 유틸리티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만 한 0.6%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기분 좋게 그래도 반등을 했다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. 다우지수도 보니까 최근에 조정을 받은 걸 거의 다 다시 만회하면서 또 모양이 아주 좋아진 모습이었는데 금리는 어떻게 됐나요? 예, 어제 10년물은 3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3.7로 마감을 했고 2년물은 뭐 별다른 변동 없이 4.52%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달러 인덱스가 약간 빠졌고요. WTI 유가도 약간 빠졌지만 천연가스는 3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굴이라든지 금 이런 원자재 쪽도 약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비트코인은 현재 아침 기준으로 한 21,6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작년 요맘때는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위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죠? 네.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가 연초 이후로 40% 빠졌어요. 40.67% 빠졌고 지금 3개월 동안은 55%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작년 시장이 이렇게 막 무너질 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어제 빅테크 동향 잠깐 살펴보시면은 테슬라만 1.14%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애플이 한 1.9%, 마이크로소프트가 3%, 이렇게 다시 최근에 GPT 이런 걸로 인해서 크게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2,000빌리언을 어제 또 다시 넘어섰습니다. 2조 네. 달러를 넘었다는 말이죠. 다시 넘어섰고요. 그리고 또 아마존도 한 2%, 메타 3%, 엔비디아 한 2.5%, 넷플릭스도 한 3.2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또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보시면 4개의 종목밖에 없었습니다. 금융, 산업재, 자유소비재, 정보, 기술, IT인데요. 시가총액이 좀 작은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YTD 기준으로는 한 1%, 2%, 3%대 정도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. 그것도 아래에서 그 섹터별로 종목 살펴보시면은 금융 쪽에서 JP모건이랑 웰스파고, 블랙록 모두 1%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. 어제 주요 지수들 중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나마 그 중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. 엔비디아가 한 2.5%, AMD도 한 2%, 마이크론은 0.5%, 그리고 TSMC가 한 0.8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리오프닝이 어제는 또 상당히 강했었던 모습입니다. 카니발이 한 4.3%, 그리고 특히 에어비앤비가 6.3% 상승을 했고요. 6.9%? 예, 6.9% 상승했습니다. 많이 네,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델타나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종목들도 1% 넘게 상승을 했고 아래 자동차라든지 필수 소비재,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도 대체로 다 1% 정도씩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반면에 에너지 쪽만 어제 유가가 약간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. 천연가스도 빠졌고 지난 금요일날 에너지 섹터가 한 3~4% 정도 올랐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. 약간 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
자동차도 다 좋았네요, 또. 네, GM이 한 1.6%, 포드도 2.8%, 루시드 1.7%, 리비아는 한 0.4% 강세를 보였습니다. 예. 어제 테슬라만은 1%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. 워낙 뭐, 이번에 바닥 대비해서, 그죠? 예. 예. 거의 뭐 더블 났으니까요. 100불에서 200불 가면서 100% 이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조정은 뭐, 그냥 쉬어가는 조정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어제 뭐 특별하게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. 근데 그 뉴욕 페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수치들이 전월 대비해서 거의 다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.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%로 지난달 5%와 동일하게 나왔고요.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.9%에서 2.7%로 하향 조정됐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2.5%에서 2.4%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. 그림 1번에는 이 표 추이인데요. 파란 선이 1년 기대 인플레입니다. 이게 거의 피크 찍고 계속 하락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림 2번은 임금 상승률 추이인데요. 이것도 임금 상승률 이 추이도 3%로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지난달과 동일한 3%로 나왔고 근데 거의 한 10년치 이게 차트인데요. 보면은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임금 상승률이 약간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 이때가 약간 2.8%였는데 이때 이후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리고 같이 발표를 해주는 여러 지표들 중에 그림 3번은 주택 가격입니다. 그림 3번은 주택 가격인데 이번에 1.1%로 발표가 되었는데요. 지난해 1월 달이 6%였습니다. 그래서 주택 가격 이 홈 프라이스 체인지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.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한 1% 정도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6%대에서 계속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표는 보니까 예. 많이 빠졌네요. 그렇습니다. 많이 빠졌고 2019년 이 경기가 뭐 그닥 좋지 않았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3%대 그죠? 예,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1.1까지 빠졌으니까 네.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 수치만큼 거의 예. 지금 빠지고 있는데 거의 가장 크게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네요. 예, 코로나를 제외하고는요. 예. 네,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림 4번은 가계 소득 증가율입니다. 가계 소득 증가율이 지난달에 4.6%였는데요. 이번에 3.3%로 또 크게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그림 5번은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입니다.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지난달에 5.9%였는데 5.7%로 또 이런 부분들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. 그래서 소득 증가율도 하향 조정됐고 소비 지출 증가율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좀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.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3% 수준으로 그 뉴욕에서 그 통계를 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가계 소득 증가율도 둔화됐고 소비 지출 증가율도 둔화가 되어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 상품 및 서비스 쪽에 그림 6번입니다. 이것도 그 좌측 왼쪽에 미디언 원이얼 어헤드 포인트 프리딕션인데 1년 뒤에 이런 가격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가스 가격도 내년엔 한 5% 그리고 음식도 내년엔 한 9%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메디케어도 한 9.7, 교육비 이런 것들도 한 9.3, 렌트 가격도 9.6%, 금 가격도 한 4.9%, 한 내년에는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물가나 상품 이런 것들은 약간씩 다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들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 소득 증가율이나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소비 지출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경기 침체인 거인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우리 남궁주임이 준비해 주신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레이 달리오의 이제 원칙에 보면 레이 달리오가 본인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나
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대응 원칙들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시스템아이제이션 시킨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보면서 작년 2022년도에 정말 이 페드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본인들도 뭐 말한 거와는 달리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시장이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페드가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지금 쭉 나오는 이런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들 그죠? 네,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작년과 같은 상황에서 방어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서 이 그림 3번 같은 경우에는 홈 프라이스 체인지 익스펙테이션인데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 익스펙테이션이 지금 보니까 5% 정도 위로 네.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그리고 또 보면 이 하우스홀드 스펜딩 그로스 익스펙테이션 네. 이 그로스 익스펙테이션이 딱 22년도에 요게 6%를 넘었습니다. 넘어선 네, 거죠. 그렇습니다. 그죠? 네. 그래서 6%뭐 5%를 기준으로 잡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가계의 소비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5%를 넘어갈 때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5% 넘어갔을 때는 주식 비중을 의미 있게 낮춘다든지 특히나 이번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들이 많이 박살났잖아요, 그죠? 예. 네, 성장주 비해서 가치주, 방어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 기준점을 언제로 잡을까? 뭐 우리가 이런 거에 이제 많이 그동안에 고민을 하는데 지금 요 하우스홀드 스펜딩 그로스 익스펙테이션을 저희도 입력을 해놔야 되겠다. 제가 네.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. 어제 밤에 이제 그 레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 관련된 이제 인터뷰 기사를 또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스태티스틱스. 네. 예. 자기는 이제 통계가 제일 중요하다. 예. 그러면서 의미 있는 통계치. 그 통계치가 이제 상관관계인데 조금이라도 주식이나 커머디티 투자하는 자산에 약간 선행해서 미리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발견하면 뭐 되게 뭐 기분 좋다고 하고 그런 차트를 상관관계에 있는 이런 차트를 발견하면 이걸 이제 beautiful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beautiful 차트 뭐 이런 식으로 beautiful이라는 뭐 표현을 막 쓰면서 막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우리 남궁재 주임한테 아주 좋은 거 하나. 네. 아마 블룸버그에도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을 텐데 한번 그렇죠. 예. 좀 그려 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어서 어제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그 월스트리트 기사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제목은 하드 랜딩, 월 소프트 랜딩 이런 제목인데요. 내용 살펴보시면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를 경착륙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연착륙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펼쳤다라고 합니다. 최근 제3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데 노 랜딩이라고 합니다. 무착륙인데 네.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나 소강 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에 대한 약간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뜨거운 고용시장.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었었던 비농업 고용 이게 51만 개가 넘어가면서 거의 컨센서스 대비 3배로 높게 나왔고요. 그리고 실업률도 3.4%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고용시장 냉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또 두 번째로는 뜨거운 고용시장이 임금 및 물가 상승을 야기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될 수 있다. 뜨거운 고용시장으로 임금이 올라가는데 가계소득 상승에 기업들이 고객에게 높은 가격을 전가시킨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소비 지출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. 1월 임금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겠지만 다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파트타임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근로시간도 늘어난 것 같은데
미국 노동자들은 이 위클리 어닝 주에 버는 돈이 총 급여가 YY로 8.5%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시장 기준금리 분위기가 매파적으로 변화 중에 있고 최근에 그 레피니티브에서 발표해주는 1년 후 기대 인플레 여기서는 또 2.4%에서 3.9%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. 다만 이제 월스트리트 이쪽에서는 노랜딩 시나리오는 아직은 소수설이다. 더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또는 약한 침체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휘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2006년의 경우 금리 인상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1년 반이나 걸렸다. 이에 따라서 연준은 긴축 정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.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요즘 이 노랜딩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죠? 예. 네, 노랜딩 얘기가 있었고요. 어제 밤 정도에 그 CME 페드 와치에서 그 금리 인상 확률을 보니까 원래 연말에는 한 25bp 정도 인하 확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이 그 확률이 계속 변하기는 합니다. 근데 네. 어제는 잠깐 그 금리 인하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, 연말에 12월 달에 원래 인하였었는데 그게 다시 그냥 동결로 올라왔었던 것 같고 최근에 바클레이즈 이런 데서 좀 리포트 쓴 걸 보면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했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또 어제 미셸 보우만 이사의 발언이 있었었는데요. 내용도 살펴보시면 물가 상승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. 그래야만 경제 확장과 노동 시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. 현재는 물가 안정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면 비용과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래도 방치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물가를 잡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네.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경기가 계속 사실 좋은 거잖아요, 그죠? 네. 예, 올해 경기가 되게 망가진다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, 이 부분도 생각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, 그죠? 이 경기가 계속 좋으면서 실질적으로 랜딩은 없고 계속 옆으로 지속됐을 때, 이 금리가 연준의 금리는 지금처럼 높아져 있는데 시중 금리 자체는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3.5만 유지가 돼도 이 3.5%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. 네. 안 주니까 어떤 식으로 참 경기가 흘러갈지 궁금하네요. 네, 그리고 아래서 특징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메타도 감원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는 3월 달에는 또 추가적인 감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아직 그 감원의 규모는 밝혀지진 않았는데요. 지난해 11월 달에 메타는 전체 직원의 전체 직원 13% 약 한 11,000명 정도를 해고를 하면서 저커버그가 효율성에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또 3월에 추가적인 감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트윌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여기서도 또 추가적인 감원이 있다라고 합니다. 지난해 9월 달에 11% 감원을 발표를 했고요. 또 추가적인 감원을 발표를 하면서 CEO가 그동안 너무 빠르게 인력을 늘렸다. 추가적으로 17% 감원을 한다라고 하고요. 지난 9월과 이번에 발표된 구조조정을 다 합하면 약 2,340명, 26% 규모라고 합니다. 또 그리고 임직원 혜택을 축소하고 사무실도 일부 폐쇄를 한다라고 하면서 코스트 세이빙을 한다라고 합니다. 이런 것만 보면 랜딩이에요, 그죠? 네. 예, 지금 메타도 계속 작년 요맘때부터 거의 뭐 감원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일 빨랐죠, 사실은. 예. 재작년 그러고 보니까 재작년 12월인가부터 사람을 자르기 시작한 가장 첫 번째 이제 빅테크 기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람 자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빅테크 쪽은 랜딩을 하고 있어요 지금. 예,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테슬라가 한 1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일단 미국 교통부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로 다른 전기차들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좀 강제로 개방을 하라라는 소식이 로이터 등의 그
그쪽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특별법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지급하는 이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현재 테슬라 슈퍼차저가 전 세계에 약 한 4만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테슬라 차량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그 슈퍼차저의 그 플러그가 뭐 폭스바겐이나 포드 등의 이 차량들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머스크는 지난번에는 21년에는 올해에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다른 전기차 얘기도 개방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이미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유럽이나 호주 이런 쪽 지역에서는 개방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안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보조금 이런 것들 때문에 슈퍼차저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개방을 하라고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뭐 핸드폰 충전할 때도 그죠? 네, 아이폰 맞습니다. 충전기 다르고 안드로이드 네. 충전기 다르다 보니까 맨날 이제 충전기 줄 때 나는 아이폰인데 하면서 그죠?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통일했으면 싶은데 그것도 이제 통일이 안 되는데 이 슈퍼차저 이 전기차 충전할 때 요 플러그를 또 좀 통일하라. 요렇게 재발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오주인님 그 테슬라 표시로 이렇게 돼 있는 전기차 충전 표시돼 있는 게 그게 테슬라만 되는 슈퍼차저예요? 네, 흰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테슬라 마크 있는 게 슈퍼차저. 그 우리 오주임님은 매번 그 테슬라 슈퍼차저에서만 충전하나요? 한 반 이상 배터리 소모됐을 때는 슈퍼차저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. 그게 아니고 조금만 충전하겠다, 50km, 100km 충전한다 그러면 그냥 집 주변에 있는 완속 충전기도 사용을 하고. 집 주변에는 완속 충전기고 이 슈퍼차저는 속도가 빠른가 봐요. 네, 엄청 빠르죠. 엄청 빠르다. 그렇군요. 그 미국 교통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은 이 전기차 시장의 그런 확대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런 조치는 참 좋은 조치인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CPI가 있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현재 CPI 헤드라인이 컨센 6.2% 그리고 코어가 5.5%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일단 둔화될 거로 되고 있고요.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CPI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컨센서스가 6점인데 우리 남궁 주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요번에 그 비중 조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컨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참 시장이 이게 똑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컨센이 지금 6.29 그죠? 네. 컨센은 이미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컨센보다 오히려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.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오른 거 보면 이 CPI가 오늘 밤에 이제 장전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발표되고 나서 주식을 사려고 하면 비싸게 살 것 같으니까 어제 이제 미리 사는 건데 이런 CPI에 대해서 조금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를 또 미리 알려주는 이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최상무님 못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지금 CME 페드 와치를 통해서 그죠? 이번에 금리 인상을 얼마 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듯이 그리고 GDP도 보면 GDP 나오라고 또 있었잖아요, 그죠? 근데 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또 지금 어떻게 될 거야라고 그 트루플레이션이라고 오늘 아침에 그 이학년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어느 기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. 트루플레이션이요.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그 CPI를 전망하기는 해요. 근데 요 컨센보다는 약 각각 0.1% 포인트 정도씩 높긴 하거든요. 그리고 전월보다는 좀 빠지긴 하고. 근데 그 트루플레이션에서 5.8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대요.
헤드라인을 네. 예. 그래서 6.2보다 이 5%가 나오면 뭐 시장이 또 뭐 네. 엄청 환호할 게 뻔하잖아요, 그죠?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또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 다 보면서 시장이 또 미리 한 발짝 앞서서 액션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네.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이 트루플레이션이 전망이 그 동안에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3번의 전망 중에 2번은 맞았고 한 번은 이제 7.3가 예상했는데 7.2가 액추얼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그 3번의 데이터보다 높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네. 근데 2번은 맞췄고 한 번은 그 예측치보다 오히려 더 떨어져서 나왔는데 지금 5.8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. 네, 과거에 알겠습니다. 한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. 네. 그러면 그 CPI 네. 데이터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서 내일 아침에 네. 다시 한번 우리 능공주의과 미국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예민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